안녕하세요. 오늘은 질투심이 너무 많은 첫째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질투라는 것이 외동이면 질투심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어머님께 드리거든요. 외동이라 하더라도 엄마의 모성을 자기가 느끼기 위해서 아빠와의 질투심을 결국에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순위에서 질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제 순위가 없는 외동들도 실제로 아빠하고 경쟁을 해서 엄마를 보통 모성을 당기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은 이제 아빠와 아들 서로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엄마하고 딸이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좀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다, 이렇게 설명을 지난번에 이제 했는데요. 우선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둘 이상의 아이들 중에 첫째들이 질투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 오늘의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추고, 다른 형제 순위나 혹은 다둥이들까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째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해하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해하고 분석을 먼저 잘 해야 대안도 건강하게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 너의 동생이 있다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을 자주 많이 해줬어야 됩니다.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어른들도 이게 일인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서 하는 행동인지에 대한 개념만 달라져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힘든 스트레스를 받냐 아니면은 열심히 몸을 쓰는데도 안 힘드냐가 다른 것처럼 인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한테는. 그래서 아이들 아무리 어려도 엄마 뱃속에 동생이 태어난다, 동생이다 라는 개념을 사실 계속 촉각을 통해서 배를 만지고 시각적으로 엄마 배를 보면서 동생이 커나간다라는 인식만 했었어도 사실 덜 질투하게 돼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안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서 지금 질투하는 게 너무 심해요. 이럴 때 첫째의 마음을 또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첫째 입장에서는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세상이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왕자의 자리에서 왕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보통 책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만큼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 모든 세상을 동생한테 뭔가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건 핸드폰 좀 꺼내보세요. 핸드폰을 가지고 오게 되면 핸드폰을 잠깐 제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죠, 힘들죠. 왜 제 핸드폰 가져가세요? 라고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동생한테 엄마를 빼앗겼는데 동생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해요. 분명히 얘는 말도 못하고 지금 쟤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단순하게 자꾸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엄마를 빼앗긴 거예요. 말로 할 수도 없어요, 표현할 수도 없어. 이게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동생한테 빼앗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질투심이 많은데, 이 질투심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의 동생들한테의 질투심과 조금 컸을 때의 질투심이 좀 다른 거죠. 조금 크면 말로 막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때리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폭력을 써가면서라도 누르려고 하겠죠. 자, 이럴 때 이 첫째들 입장에서 제일 싫고, 이 첫째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있으면서 나를 바라봐주는 이 상황, 이때 이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신체적으로는 동생을 안고 있으면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둘째를 조금이라도 남편분한테 맡겨놓거나 아니면 첫째와의 1대1의 물리적인 시간을 실제로 가져야 됩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이 1대1로 첫째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없으면 정서적인 시간에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걸 꼭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둘째가 잘 안 자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주말이라는 시간에 물리적 시간을 많이 좀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남편분한테 맡긴가 아니면은 친정이나 시댁이 혹시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첫째가 조금 크다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의 부모들 있죠. 그렇게 육아 품앗이라 그래서 친구들 그 상대 아이들 친구들 가정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좀 한번 좀 봐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큰애를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해서 육아 품앗이를 해서 둘째죠. 둘째 좀 잠깐 봐줘 해가지고 육아 품앗이를 해서 첫째와의 시간을 꼭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빠한테 좀 맡기고, 서툴더라도 남편분이 둘째를 보는 게 좀 서툴더라도 맡기고 첫째랑 1대1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고, 세 번째, 그 질투심을 덜하게 만드는 거는 분명히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줬다, 모성을 충분히 나는 받았다라고 인식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사진 있죠. 네, 어렸을 때 사진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진 기법, 이 기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을 늘 받고 싶으니까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자기 사진, 자기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보냈던 사진을 계속 같이 이렇게 봐요. 같이 봐요. 이때 이 보는 이 상황, 이 시간에 대해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개입을 해서 이때 지훈이 이랬어, 이때 미진이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사랑을 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태어났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왔는지의 개념이 쭉 쌓이게 되면은 질투심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삭제가 돼요. 이거 꼭 명심하고. 세 번째, 그 질투심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동생이 당연한 존재라고, 동생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혹은 돌봐주는 대상이다, 이것도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좀 크면은 각자의 삶을 잘 서게끔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양육 단계, 즉 미취학 아동인 경우 이제 7세까지 8세 정도까지는 동생을 첫째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고 협력해서 같이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작은 심부름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기저귀 좀 갖다 줄 수 있어? 미진아, 동생 여기 수건 닦으려는데 수건 좀 가지고 와줄 수 있어? 그리고 같이 닦아줄까? 뭐 이렇게 작은 동생을 위한 심부름 같은 거를 통해서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윗아이로서 그 협력해야 되는 관계다라는 걸 인식시켜줬을 때에 그 질투심이 사라지고 적어지고 엄마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해, 정확하게 첫째가 얼마나 힘들 건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적나라한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첫째가 질투를 느끼는 이 마음은 상당히 당연한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그 이성 간의 질투, 어떤 누군가 내 물건을 빼앗아서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또 뭐 더 잘해서 이런 질투심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큰 마음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첫째 입장에서는 내 세상의 모든 것인 세상을 동생한테 빼앗겠다고 느끼는 질투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까라는 이해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먼저 이해나 그 상황의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질투심을 줄일 수 있고 동생을 함께 협력해서 잘 같이 가야 되는 협력 관계인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그 첫째, 둘째 건강하게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